오늘날의 기준으로 당시 여성 배우의 역할과 입지를 판단하면 가부장제의 재생산, 남성의 재남성화, 여성의 가족화 등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긴 할 것입니다. 영화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그러한 한계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당시 여성 배우들이 내디딘 발걸음 자체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영화사 산책을 이어나갑니다. 지난번에는 활동사진이 상영된 최초의 영화관과 연극과 영상이 혼합된 연쇄극, 의리적 구토,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한국 영화 정체성은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태껏 이야기했던 한국의 초창기 영화는 연쇄극과 단순한 기록물로서의 활동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형식의 영화, 최초의 극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영화사에 있어 최초의 극영화는 1923년 제작된 월화의 맹서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통설입니다. 1920년 인생의 악귀라는 작품, 그러니까 콜레라를 대비하고 방역하기 위한 위생영화가 최초의 극영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로영화 연구자 김종원 선생님에 따르면 인생의 악기가 여러 면에 있어 조잡해서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최초의 극영화로 내세워지지 않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월화의 맹서는 만듦새나 배우, 감독 등 이야기거리가 많은 영화인 것이죠. 월화의 맹서는 당시 우편, 우체국, 전화 등과 관련한 사무를 하던 조선 총독부 최신국에서 만든 계몽영화입니다. 계몽영화란 말 그대로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한 영화인 거죠. 위생영화 인생의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골적으로 계몽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나 교묘하게 감정의 메시지를 호소하며 이를 행하게끔 하는 문화정치를 위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매일신보 1923년 4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월화의 맹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집의 삼촌이 방탕하여 궁경에 빠졌을 때 기운을 만회하고자 가련한 두 남매는 야색이 창망한 달 아래서 결심하고 위급한 비운을 바로잡고자 한다. 대충 내용이 짐작되죠? 월화의 맹서는 방탕한 삼촌으로 인해 가난에 휘말린 두 남매가 이를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무엇을 계몽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촌처럼 방탕하지 말자, 경제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자, 나아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자. 이게 바로 월화의 맹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월화의 맹서는 저축을 장려하는 영화입니다. 참 건전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부조리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저축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나아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저축된 돈은 일본 제국주의의 군용작품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조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월화의 맹서는 일본이 계몽영화로서 널리 보급하기 위해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 영화의 각본과 감독은 일제강점기 연극, 영화,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방면에서 활동한 윤백남이라는 인물입니다. 윤백남은 1912년 24살 때 소설가 조일제와 극단 문수성을 만들고 연극 불려기를 만드는 등 한국의 신극운동에 기여합니다. 이후에 부산에 창립된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운영전을 만드는데 여기에 나운규라는 인물이 단역으로 데뷔합니다. 나운규는 아리랑이라는 작품의 감독과 배우를 맡은 한국 영화사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차후에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다시 월화의 맹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화의 맹서에는 이월화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월화는 연극계에서는 조선극단의 꽃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여성이 무대에 서는 것이 금기시됐던 당시에 이월화가 무대에서 활약하는 일은 엄청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 분장을 하고 여자 역할을 하면서 여형 배우로 활동하며 이름을 날리던 시기였으니까요.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일상이었던 시기에 이월화는 마땅히 무대에 설 수 있는 배우이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특히 부활이라는 연극에서 이월화가 연기했을 때 언론에서는 조선 땅에 수많은 배우가 나온다 해도 이월화만큼 무대를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극찬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연극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이월화는 월화의 맹서에 출연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 배우로도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 이월화의 나이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월화의 맹서를 통해 주목을 받은 이월화는 다음 해부터 해의 비곡, 뿔 빠진 황소, 진아가의 비밀에 연달아 출연합니다. 해의 비곡에서는 1인 2역 연기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서울 청년을 사랑하는 제주 섬처녀를 연기하고 이후 그녀의 딸로도 등장해 연기를 하는 것이죠. 뿔 빠진 황소에서는 주막집 하녀에서 카페 종업원이 되어가는 과정의 불행하고 굴곡진 삶을 연기합니다. 또 진아가의 비밀에서는 유괴를 당해 만주에서 창녀로 살아가게 되는 산월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월화는 여성이자 여성을 연기하는 배우였지만 순종적인 여성상이나 세상의 거친 흐름에 휘말려가는 눈물의 여인상이라는 다소 한정된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럼에도 이월아는 수많은 관객들의 감정을 흔들어대는 유망한 배우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후 한국에 무성영화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기생들이 영화계로 진출해 배우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춘향전의 한룡, 비련의 곡의 문명옥, 쌍옥루의 김소진, 사나이, 벙어리 삼룡의 유신방 등 기생배우의 영화계 진출은 여성배우의 입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자 계기이기도 했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당시 여성배우의 역할과 입지를 판단하면 가부장제의 재생산, 남성의 재남성화, 여성의 가족화 등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긴 할 것입니다. 영화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그러한 한계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당시 여성 배우들이 내디딘 발걸음 자체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영화에 있어서 성평등을 말하고 또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기원에는 이처럼 길고 긴 뿌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저는 뿌리의 단면만을 확인하기 위해 싹둑 잘라버리는 프레임이 아니라 잔뿌리 하나에도 현미경을 들이대며 N개로 확장해 나가는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상업주의 영화가 한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이제 기록물이자 볼거리로서의 활동사진은 서서히 그 자리를 잃어갑니다. 말 그대로 영화라는 말이 드디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사입니다. 변사는 영화를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영화는 소리가 없는 무성영화였기 때문에 변사의 역할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인력거가 극장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영화의 맛깔나는 해설을 위해서 변사들을 모셔가는 거죠. 변사는 영화가 상영하기 전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해설해주고 상영이 시작하면 악사의 연주에 맞춰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내거나 영화의 전개를 북돋우는 내용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성어로 여러가지 효과음을 내면서 더욱 실감나는 영화 감상을 위해 조력합니다. 당시 유명한 변사로는 서상우, 김덕경, 김영환, 이병조 등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한국영상자료원이 지금의 상암동 청사로 이전했을 때 1934년 영화 청춘의 십자로 변사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추의 김태용 감독, 지금은 탕웨이의 남편으로 더 유명하죠. 김태용 감독이 당시에 변사 공연 연출을 맡았었습니다. 이 공연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네요. 역사적 순간을 재생산하는 공연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올 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